안녕하십니까. 저는 가톨릭의대 여의도 성모병원 순환기내과 조은주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고혈압에 관한 내용입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혈압이 도대체 무엇인가요? 심장과 우리 몸의 주요 장기에 이르는 길, 즉 동맥의 압을 말합니다. 심장은 우리 몸에서 모토의 역할을 합니다. 폐에서 신선한 산소를 공급받은 동맥혈이 심장의 좌심실에서 펌핑돼서 대동맥을 따라서 전체 장기로 뻗어나가는 길을 동맥이라고 하는데요. 뇌나 간이나 장, 콩팥과 같은 주요 장기로 피와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하는 그런 길을 말합니다. 이 길로 피가 흐를 때 적절한 이 혈관에 압력이 가해져야지만 우리가 한평생을 살면서 심장과 장기 사이에 순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혈압이 너무 낮아서 주요 장기에 영양분과 산소가 공급되지 못하거나 너무 압력이 높아서 이런 경우에는 당장은 문제가 되지 않을지언정 점차적으로 지속적으로 높은 압력은 결국 이 동맥의 경직화, 동맥에 문제를 가져오기 때문에 주요 장기에 손상을 입히게 됩니다. 수축기 혈압은 심장이 수축하여 펌핑할 때 혈관이 받는 압력이고, 이완기는 장기에 도달했던 혈류의 일부가 동맥의 가지가지마다 부딪혀서 다시 돌아올 때 혈관이 받는 압력을 이완기 압력. 고혈압이란 건 어떤 거예요? 한 개체가 일생에서 심장과 장기 사이에 적절한 혈압이 이루어져야만 제 수명을 다할 수 있는데, 아무런 표적 장기 손상이 없는 혈압을 수축기 120 미만, 이완기 80mm 미만이라고 합니다. 고혈압은 수축기 140, 이완기 90 이상이고, 여기서 정상 혈압과 1기 고혈압 사이에 고혈압 전 단계 혈압이라고 하는데, 고위험 환자이거나 혹은 이미 심혈관 질환이 왔던 환자에서는 목표 혈압이 될 수 있는 중요한 혈압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아무런 기저질환이 없는 환자는 혈압 1기를 고혈압이라고 하기 때문에 내가 이 범주에 이미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 기저질환이 없는 30대, 40대, 50대 건강하신 분인데 혈압이 어느 정도였을 때 약물 치료나 생활습관 개선 이런 거를 고하나요? 생활습관 개선은 내가 고혈압 전 단계일 때부터 들어가 주는 것이 좋습니다. 콜레스테롤이나 당뇨나 비만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잘 컨트롤하면서 내 혈압이 140에 90이 넘어가는지 봐야 되고, 만약에 내 가족 중에 고혈압이 있다, 내가 지금 비만 상태다 한다면 스스로라도 1년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혈압 측정을 하기를 권유하고 집에서 혈압을 측정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고혈압 1기라고 진단이 됐을 때는 기저 질환을 평가를 해서 중위험이면서 당뇨를 가지고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약물 치료와 생활요법을 같이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목표 혈압이 얼마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내가 처음 혈압을 진단받았고 아무 기저질환이 없다면 1기 고혈압인 상황에서는 먼저 약을 쓰는 것이 아니라 약 한 3개월 정도 생활습관 개선을 먼저 시도해 본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고혈압을 계속 치료하지 않고 놔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혈압은 대부분 증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두 번 내가 혈압이 높다는 것을 알고, 심지어는 국가 건진에서 혈압이 높다는 얘기를 들어도 당장은 불편한 것이 없고 매우 바쁘기 때문에 혈압 치료를 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사망 원인 단일 질환으로 고혈압은 이미 10위권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단일 질환으로 사망의 원인의 1위는 악성 신생물, 즉 암이고, 두 번째는 심장 질환입니다. 세 번째가 폐렴, 그리고 네 번째가 뇌혈관 질환인데, 이런 무서운 질환과 함께 고혈압 환자가 우리나라의 사망 원인 10위권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리 증세가 없어도 고혈압이 진단되면 반드시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해야 합니다. 고혈압 치료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미국의 32대 대통령인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55세 때부터 수축기 혈압이 160
60 이상이라는 얘기를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전 세계적으로 고혈압을 반드시 치료해야 되는 질환으로 그 인지력이 좀 낮았고 치료에 대한 적극성도 떨어졌었고 치료 약제도 별로 없었습니다. 이때 이미 루즈벨트 대통령은 신부전, 그래서 매우 숨이 찬 상태였으며 혈압이 200까지도 넘나드는 그런 상황이었고 2차 세계대전이 거의 끝나갈 무렵 얄타 회담이 진행 중이던 그 시기쯤이었는데 회담으로 너무 신경을 쓴 나머지 루즈벨트 대통령의 수축기 혈압이 300까지도 넘나들었다고 합니다. 약제는 아주 소량의 이뇨제 정도만 사용하면서 결국은 1945년 4월 12일 임기를 끝마치지 못하고 뇌출혈로 사망하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회적인 생활을 잘 해나가고 있지만 이미 심장과 뇌는 많이 손상된 상태로서 급사하기 전까지는 내가 일상생활을 이어나가지 못할 정도의 불편함이 없고 겉으로 보기에도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소중한 인재를 잃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렇게 되기 전에 빨리 혈압을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고혈압에 의한 표적장기 손상은 크게 심장, 뇌, 그리고 콩팥을 보는데 사망 원인은 뇌출혈이었고 이미 그때 신부전을 진단받았었고 아마 콩팥도 나빠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심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그 말씀하신 장기를 또 다 관리를 잘 하셔야겠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고혈압은 극단적으로 치달을 때는 뇌에는 뇌경색이나 뇌출혈이나 혹은 고혈압성 치매, 그리고 심장에는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 그리고 심부전, 그에 따르는 심장 사망 급사를 초래할 수 있고 콩팥 기능 부전을 일으켜서 결국은 말기 콩팥 질환, 그래서 투석을 해야 되는 사건까지 초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혈압을 측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내가 고혈압이 의심된다고 해서 그때마다 병원에 찾아가거나 2년에 한 번씩 하는 국가 검진을 기다리기에는 너무 기간이 멉니다. 그래서 그게 고혈압 가족력이 있고 어디서 고혈압이 좀 높은 것 같다는 소리를 들었거나 고혈압을 좀 알고 싶다, 내가 있는지, 그럴 때는 고혈압 기계를 하나 마련해서 스스로 가정 혈압을 측정해야 됩니다. 고혈압은 어떻게 측정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정한 규칙이 있는데요. 대한고혈압학회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고혈압의 모든 것이라는 컬럼이 있고 가정 혈압 측정 교육 자료가 있습니다. 이 동영상을 따라 들어가면 보통은 매일 아침 2번, 저녁에 2번, 초기 고혈압을 진단할 때는 5일에서 7일 정도 아침 저녁 각각 2번, 총 4번의 혈압을 측정해야 됩니다. 커프는 우측 심장의 레벨에 놔야 되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테이블 위에 팔을 놓고 맨살 혹은 얇은 옷 위에 감아 주셔야 됩니다. 손끝이나 손목에서 안 되고 윗팔에서 혈압을 측정할 때는 움직여서도 안 되고 대화를 해서도 안 되며 동일하게 1분 간격으로 2번 연속 측정을 하며 다리는 꼬지 않고 등은 편안하게 기대 주시는 것이 좋고 손에 힘을 최대한 뺀 채로 혈압을 측정해 주셔야 됩니다. 구독자분께서 저는 앉아서 잴 때는 평균 130 정도 나오는데 눕기만 하면 50, 60이 더 올라가는데요. 그래서 170까지도 올라가는데 도대체 원인이 뭘까요? 본인은 뇌출혈이 한번 왔던 터라 좀 불안한데 혹시 어떤 검사를 해야 되는 건지, 뭐 정상인 건지 아닌 건지. 네, 혈압은 보통 누워서 재거나 서서 팔을 늘어뜨린 채로 재면 혈압이 오릅니다. 정상보다 높게 나오고 팔을 올려서 재면 정상보다 낮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테이블 위에 팔을 올리고 이렇게 팔을 기대어 놓고 심장 레벨에서 측정을 해야 합니다. 그 외에 다른 포즈로 재거나 말을 하면서 재거나 이렇게 잰 것은 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혈압을 측정하기 전에 최소 5분에서 10분 정도는 안정, 어떤 경우에는 그냥 안정 정도가 아니라 눈을 감고 명상하면서 거의 자다시피 하는 상태까지 안정하고 혈압을 측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다른 어떤 질환보다 혈압은 우리의 감정 상태와 밀접한 연관을 갖고 감정 상태를 수초 내에 금방 반응합니다. 저희 환자분 중에서는 혈압이 갑자기 높아서 왜 이렇게 높으냐고 제가 여쭤봤더니 오는데 너무 보기 싫은 사람을 봤다. 그렇게 말해도 혈압이 오릅니다. 내가 지금 소변이 너무 마려운데 소변이 마려운 채로 혈압을 쟀다. 그래도 혈압이 높고 내가 지금 약속인데 너무 바빠. 그리고 혈압을 쟀어. 그래도 혈압이 오릅니다.
그래서 방광도 비우고 대소변을 다 비우고 특히 혈압 측정 30분 이내에는 흡연을 하면 안 되고 카페인을 섭취해서는 안 되고 되도록이면 그 전날 잠도 잘 주무셔야 되고 알코올 섭취도 해서는 안 됩니다. 처음 혈압을 재는 사람이다 하면 되도록이면 양쪽 팔을 잽니다. 누구나 사람은 양쪽 팔의 혈압이 좀 다른데 혈압이 조금이라도 높은 쪽을 택해서 그쪽 팔을 측정하는 것이 좋고 내가 부정맥이 있다. 최소한 3번 이상 혈압을 측정해서 평균 혈압으로 내 혈압을 만들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일주일에 5일에서 7일 정도 혈압을 꾸준히 재서 어떤 때는 내가 145가 나올 때도 있고 어떤 때는 110이 나올 때도 있는데 다 더해서 평균이 수축기 135 이상이거나 이완기 85 이상이 나오면 그 기록지를 다 가지고 병원을 가시면 그때부터 이제 고혈압에 대해서 면밀히 평가해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일주일도 모두 다 더해서 평균을 내 혈압 측정을 하셔야 됩니다. 꼭 평소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병원만 가면 혈압이 높게 측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뭔가요? 고혈압을 초래하는 기전에는 한 서너 가지가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교감신경 활성입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가장 떨리는 순간은 병원에 왔을 때입니다. 특히 흰 가운을 입은 사람을 봤을 때 굉장히 떨립니다. 집에서 편안하게 질 때는 혈압이 정상인데 병원에만 오면 혈압이 높은 분, 이런 분들을 백의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은 우웅하고 재지는 순간 내가 또 혈압이 높으면 어떡하지 하면서 그때 이미 맥박이 빨라지고 얼굴이 빨개지고 숨이 가빠지면서 집에서는 분명히 방금 재고 온 혈압 120이었는데 병원에서만 재면 막 200이 넘게 올라가는 분들,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간 혈압, 가정 혈압도 높고 진료실 혈압도 높은 분은 지속적으로 고혈압 환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진료실 혈압만 높은 경우에는 백의 고혈압이라고 해서 병원에서만 높은 그런 혈압이 되겠고, 반대로 병원에서는 완전히 정상인데 집에만 가면 높은 혈압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면 고혈압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런 경우가 백의 고혈압과 비교해서 더 예후가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에선 혈압이 정상이기 때문에 혈압이 굉장히 조절 잘 됐다고 생각해서 더 이상 목표 혈압으로 낮추려는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환자분들이 처음 고혈압을 진단하기 시작할 때는 5일에서 7일 정도 가정 혈압을 측정해야 되고, 내가 이미 혈압이 진단된 후에도 적어도 3일 이상은 집에서 아침 저녁으로 꾸준히 혈압을 측정해서 그 변화를 체크해서 다음 진료할 때 제출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